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반도체 섹터 전반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다행히 제가 작년 연말에 책 내고 1월, 2월 괜찮아서 다행입니다. 네. 원래 작년 한 봄, 늦봄에 내려고 원래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저 욕하다가 떠났다가 다시 오신 분들 꽤 되죠. 네. 요즘에 또 너무 칭찬만 하니까 또 이상해. 이거 반대지표인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네, 저는 늘 하던 대로 좋은 가격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시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항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실적이 꽤 괜찮은, 이렇게 업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꽤 괜찮은 종목 2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이 회사는 뭐 전구체 하는 회사입니다. 네, 전구체 하는 회사고요. 반도체 쪽에 전구체를 하는 회사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반도체 전구체는 증착할 때 쓰이는 물질이죠. 네, 증착에 쓰이는 물질입니다. 증착은 CVD나 ALD나 이런 증착에 쓰이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쪽이 주력인 회사고요. 그리고 원래 태양광 쪽에 기본 물질, 증착에 쓰이는 물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LED 소재. 원래는 이 LED 소재를 가지고 이 회사가 사업을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LED 소재 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촉매. 촉매는 이제 석유화학 같은데 쓰면, 촉매를 섞어 쓰면 훨씬 이제 정제 효율이 좋아지는 그런 물질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법의 가루 같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 회사는 반도체 소재도 좋은데, 요거 보면 요게 또 ESG에 딱 걸리잖아요. 그래서 ESG 트렌드를 좀 타고 주가가 많이 좀 올랐다가 최근에는 그래도 좀 조정받고 아름답게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업별 매출을 한번 보면 연간 매출이 작년에 1315억 했고 23년 전망은 한 16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이 작년이 한 770억 정도 추정이 되고 있고, 요게 올해는 한 930억까지는 늘어나겠다,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LED 쪽이 작년에 180억 정도 했는데 올해는 한 160억으로 역성장하겠다. LED의 전방 시장은 어디입니까? 디스플레이인데 디스플레이가 안 좋죠. 특히나 LED 같은 경우는 LCD 쪽에 광원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태양광 쪽이 꽤 좋습니다. 태양광 쪽이 작년에 한 260억 했는데 올해는 한 360억 정도 할 것 같다 라고 보고 있고, 촉매 쪽이 작년에 한 90억 정도 했고 올해는 한 110억 정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성장의 포인트는 반도체, 반도체 쪽하고 태양광이 올해의 핵심 포인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두 개가 올해 이제 실적을 견인할 사업으로 보고 있고, 일단 이번에 4분기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왔어요. 매출이 375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01억 나왔고요. 이게 컨센보다 훨씬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간이 확정 실적이죠.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1315억, 확정 실적입니다. 4분기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영업이익이 354억 나왔습니다. 현재 시총은요, 현재 기준 시총은 3,800억 정도 하고 있고, 자, 23년 전망치는 매출 1,6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을 한 44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440억 정도 보고 있고요. 일단 이제 반도체 사업 쪽은 전구체에서 보면 요게 이제 실리콘 프리커서 쪽이 있고 하이케이 쪽이 있어요. 실리콘 쪽은 삼성에다가 주로 납품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에다가. 하이케이 쪽은 SK하이닉스 쪽에 납품하고 있는데, 자, 하이케이는 D램에다가 HKMG,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라는 원래 시스템 반도체 쪽에 쓰던 공정인데 요거를 D램 쪽으로 DDR5하고 맞물려서 쓰고 있는 거죠.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요 하이케이 물질을 SK하이닉스에 직납하는 건 아니에요. SK 트리캠 같은 회사들의
트리캠 쪽이나 메카로 같은 회사들을 통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요. 메카로는 아시다시피 요 전구체 사업을 팔았죠. 네, 머크에다가 팔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거 통해서 푸시업 받고 한번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실적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항상 비교되는 회사죠. DNF입니다. 정말 DNF 이제 안 보겠다고 학을 떼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특히나 여의도에서. 네, 작년에 그랬었죠. 너무 힘들겠죠. 네, 주가가 너무 힘들게 했고, 이 회사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하이케이 소재도 있고, 요거는 이제 낸드 쪽에 낸드 증착에 쓰이는 그거요. 그리고 희생막 소재. 매출 비중으로 보면요. 작년 매출 비중으로 보면 희생막 소재가 한 30%, 그리고 낸드 쪽이 한 29%, 그리고 하이케이 쪽이 한 28% 정도 됩니다. 그리고 ACL이라고 해서 요게 한 9% 정도 됩니다. 네, 9% 정도 되는 건데요. 요거는 PR을 위에 도포하기 전에 하드막 코팅하는 소재인데요. 아모포스 카본 레이어. 요거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네, 요거 때문에 PSK의 PR 스트립이 비싸지는 이유죠. 네, 요거 때문에. 여기 잘 안 벗겨지니까. 네, 하여튼 약간 좀 번외 이야기고, 네,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예전 영상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재들을 하는 회사예요. 네, 그리고 주 고객은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고요. 그리고 삼성한테 200억 투자 받았어요. 특히나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하이케이였죠. 네, 요게 D램의 DDR5부터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 공정이 적용되니까 요게 이제 기대를 모은 거죠. 기존의 하이케이 소재는 일본의 아데카라는 회사가 독점을 하다가 이원화하는 게 핵심인데요. 기존의 하이케이는 지르코늄 계열을 주로 썼습니다. 그런데 요게 14나노 이하로 오면서 이 하프늄 계열, 산화 하프늄 쪽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하프늄 때문에 요즘에 노이즈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의 트리캠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특허 소송을 한다. DNF가 특허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에요. 지금 트리캠하고 SK가 합작한 SK 트리캠이라는 회사가 있죠. SK 트리캠이 있고, 자, 여기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핵심 특허를 여기에다 출자를 한 건지 아니면 사용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회사가 이야기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왜 이슈가 됐냐면 메카로의 전구체 사업을 머크가 샀죠. 머크가 인수를 했죠. 머크가 인수했는데 머크의 또 자회사가 버슘이라는 데가 있어요. 버슘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특허 소송을 건 거죠. 너 무효 소송 건 거예요. 그러니까 트리캠이 또 아데카하고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모르겠어요. 이게 아데카 특허가 또 트리캠 거다라는 소문이 있는데요. 이것도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프늄 가지고 뭐 굉장히 노이즈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뭐 DNF도 뭔가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뭐 소송 당사자들이 공식화해 주지 않는 한 제 수준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이런 건 너무 하나의 그냥 요인이라고 생각은 하셔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또 빠져서 확인도 안 되는 거를 계속 용 쓰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도 이게 고단화의 수혜죠. 네, 기존에 128단에서 삼성이 지금 176단, 225단 계속해서 층수를 높게 쌓으면 네, 요 소재 자체를 많이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도 괜찮은 거죠. 작년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3Q까지 지금 실적이 나왔고요. 22년 3Q까지 실적이 나왔고 아직 4분기 실적 공개를 안 했습니다. 364억에 영업이익은 55억 나왔습니다. 55억 나왔고요. 22년 연간으로는 매출 1,42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2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훨씬 이익 구조가 좋죠. 네, 1,315억에 350억 넘게 벌었는데 한 200억 정도밖에 못 벌었기 때문에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훨씬 이익 구조가 좋은 거고요. 그래서 시총이 꽤 차이가 납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3,800억이었는데 이 회사 시총은 1,910억.
거의 뭐 절반 수준에 불과하죠. 네, 절반 수준에 불과한 거고요. 23년 전망치는 매출 한 1,9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30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300억 정도를 보고 있고, 시총이 지금 1,910억.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도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열심히 존버하시던 분들이 많이 실망하고 팔고 나가시니까 주가가 그때부터 좀 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주식시장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남의 살과 피를 먹고 자란다고. 잔인하죠. 네. 그래서 DNF 같은 경우는 올해도 하이K 쪽 성장률을 주목해야 되고요. 하이K 쪽이 성장할수록 이익 수익 구조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신공장 가동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대부분 하이K 쪽이 주력으로 많이 늘어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이 DDR5 쪽에서 잘할수록 수혜를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댓글이 아니라 메일을 남겨주셨어요. 굉장히 장문의 메일을 남겨주셨는데요. 임상현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기니까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애플워치, 스마트워치, VR, AR 이런 데서 마이크로 LED 채용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LED 칩단에서 한국 업체들이 사난 등 중국 업체를 제치고 메인 디스플레이 고객사들의 퍼스트 벤더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루멘스에서 모놀리식 RGB 원칩 개발 기사가 나온 것을 봤는데 서울 반도체 Y캅 픽셀이라는 유사한 기술이 이미 발표했는데, 자, 이게 어떤 게 이제 대세가 될 거냐라고 이제 남겨주셨는데요. 지금은 우리 그 마이크로 LED라고 하면 이게 좀 용어가 혼재되어 있죠. 이게 대면적 디스플레이에도 쓰고요. 그리고 이제 AR, VR 같은데 메타버스 디바이스 쪽에도 쓰고, 그리고 뭐 스마트워치 쪽에도 쓰죠. 자, 지금 뭐 마이크로 LED 같은 경우는 여기하고 여기는 쓰고 있고 여기는 아직까지 안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의 LED가 하나의 픽셀 역할을 하는 건 맞는데요. 스마트워치는 해상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죠. 해상도가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스마트워치에 쓰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크게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제 대면적 같은 경우도 워낙 면적 자체가 크니까 이거를 뭐 이어 붙이잖아요. 뭐 이런 것들 20 몇 인치짜리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를 모판처럼 이렇게 붙여서 쓰죠. 모판처럼 점점 붙여서 쓰고요. 원래 이 뒤에 TFT를 예전에는 PCB 가지고 쓰다가 요게 이제 글라스 가지고 쓰는 거고요. 자, 여기 AR, VR에 쓰는 거는 TFT가요 실리콘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고해상도, 최소한 1800ppi 1800ppi, 지금 3000ppi까지 나오고 있죠, 샘플은. 자, 이런 거죠. 왜냐하면 눈 바로 앞에서 디스플레이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해상도인데, 자, 이게 마이크로 LED라고 하지만 이게 같은 제품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혼재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핫해지는 건데요. 네. 굉장히 핫해지는 건데, 바로 눈앞에서 봐야 되는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올레도스, OLED 온 실리콘, 그리고 마이크로 LED. 이건 또 마이크로 OLED라고 하죠. 근데요, 아마 요 두 가지가 굉장히, 아니면 홀로그램. 요 세 가지가 지금 메타버스 디바이스 쪽에 유력한 이제 디스플레이로 검토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누가 이길지 모르죠. 모릅니다. 예전에 뭐 LTPS, 네, LTPS LCD, 애플이 레티나 디스플레이라고 했다가 결국 아몰레드로 왔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아몰레드 얼마나 호평을 했습니까? 네, 그런데 결국 팀쿡 시대 와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예단해서 투자의 포지션을 정하는 건 안 되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기술이 흘러가는 경제 구도를 계속해서 팔로우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네, 겨울바람이 곧 끝나가는데요.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말에 꿀잠 주무시고요. 네, 푹 쉬시고 다음 주도 반등 기대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